네, 안녕하세요. 집쇼핑의 오과장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로 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 네이버 부동산을 참고했고요. 저희가 이거를 간략하게 좀 흥미로운 소식들만 추려서 한번 읽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5년 5월 서울의 신축 아파트 분양 소식이 총 3곳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 군데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강동구, 구로구, 은평구 이렇게 총 세 군데인데요. 강동구 고덕강일 대성베르힐 있습니다. 대성건설에서 진행했고요. 15층에 613세대 2027년 7월에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 분양가는 현재 10억으로 형성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이라는 점, 그리고 5월 말에 분양보관 오픈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84 타입부터 101 타입까지 국민평수 붙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5호선 강일역과 걸어선 10분 이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일 IC가 가까운 위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구는 강명중학교, 외고 진학 8명이나 있는 굉장히 좋은 학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사 강변 센트럴 풍경채와 비교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2019년 준공이 되었고요. 726세대의 그런 아파트입니다. 11억 현재 실거래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입니다. 현대건설에서 건설을 했습니다. 25층 28개 동 2451세대 규모의 굉장히 큰 대단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은 이제 2026년 10월 준공 예정되어 있고요. 분양가 8억에서 13억. 조금 비교적 작은 타입 68 타입부터 100 타입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는 현재 오픈이 되어 있고요. 궁금하신 분은 실제로 방문도 가능합니다. 3에서 6호선, 그래서 불광역과 초역세권, 도보 5분 거리에 굉장히 가까운 그런 곳입니다. 연신내역, 위쪽으로 가면 연신내역 GTX A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요. 예일여중이 좀 최근에 여기서 그나마 가까운 학교인데요. 근처에 학교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 규모의 이제 아파트라고 하면 새로 중학교도 개설이 되고 좀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지역 전체에 그런 예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2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입니다. 네, 비교해볼 만한 곳은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882세대 2011년 준공이 되었고요. 여기 11억 최근에 실거래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전부 다 84 타입 기준으로 저희가 비교를 해드리고 있어요. 세 번째, 구로구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입니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건설 진행했고요. 25층 10개 동 983세대 규모입니다. 2028년 8월 준공이 예정되어 있고요. 최근에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9억에서 12억대 분양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82 타입부터 110 타입까지. 모델하우스는 현재 오픈했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지하철역과 거리가 꽤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서부간선도로와 진입이 용이합니다. 최근 여기서 홍보하는 걸 보니 이제 목동 학군이다. 목동 학군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동에 유명한 학교들이 과고도 많이 가고 외고도 많이 보내는 학교들과 실제로도 거리상 가깝습니다. 그래서 목동 학군으로 조금 이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해 볼 만한 곳은 고척파크 프로지오 662세대 2009년 준공인 곳이 현재 실거래가가 12억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두 번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뉴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초과이익 환수라는 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부동산 투기에 관해서 조금 막으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 억울한 내용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건 아니고요. 이제 잠시만요. 네. 다른 내용보다 한국경제TV에서 나온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건축 전과 후에 어떤 시세가 올랐다거나 실제로 집값이 오르지 않았는데 나는 이거에 대해 세금을 이렇게 많이 물어야 된다는 것이 억울하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계를 이제 취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치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한 부분이고 이거를 딱 끼인 그때기 때문에 이거를 좀 너무 억울한 부분이다 라는 내용의 기사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굉장히 억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 내용이라는 점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지방 84 타입 아파트가 1억대로 나왔다라는 내용의 뉴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지방에 아파트가 이제 경매가 나왔는데 1억대, 1억 5천 뭐 이렇게 해서 현재 낙찰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현재 뭐 13억, 10억 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방은 1억 5천 뭐 낙찰이 경매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저렴한 입찰가로 형성이 되었다는 점. 그래서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그래서 강남구, 용산, 고가의 어떤 가장 이제 서울에서도 땅값이 높은 곳들로 유명하죠. 이곳을 토지 거래를 풀었다가 놓았다가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재지정되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뭐 정책적으로 이런 걸 정치적으로도 뭐 사용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줄었고 뭐 이거는 시세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은 초단기 임대 요거에 대해서도 좀 재밌는 내용이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주거 형태가 점점 변경이 되면서 요즘에는 주세라 그러더라고요. 에어비앤비처럼 33M2 그래서 월세도 아니고 주 단위로 계약을 해서 거주를 하는 형태의 주거 형태가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세 한 주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사를 가기 전에 아니면 혹은 뭐 이제 출장처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성행을 하고 있고 사업 아이템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지분형 주택금융 2억으로 10억 아파트 구입. 이 내용은 많이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주택금융공사와 부담을 반반으로 해서 주택을 사는 거죠. 그리고 지분에 대해서도 나누는데 이제 그거의 일정 부분을 전세대출처럼 이제 주택금융공사에 내게 되고요. 내가 대신에 목돈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감소시켜주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게 레버리지. 나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더 높이는 걸 촉진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있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21대 대선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급 확대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4기 신도시 250만 호 주택 공급 추진이고요. 그리고 공공임대 확대 30년 이상의 어떤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0만 호 이상. 그래서 임대주택을 좀 늘리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세제 안정화,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도 많이 건들지 않겠다. 안정화를 취하겠다라는 것들을 좀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기존의 보수 성향, 보수 정당에서 이걸 많이 했던 정책을 좀 채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후보인 김문수 후보입니다. 반값 월세존, 청년 중심의 정책을 했던 걸로 조금 눈길을 끌었는데요. 반값 월세존, 대학가의 리모델링 인센티브, 이 내용은 집주인들 용적률을 좀 개선을 해서요. 대학가의 용적률을 좀 개선을 해서 기존의 주택들을 좀 최대한 많이 임차인을 수용을 할 수 있게끔 집주인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월세를 사는 학생들, 청년층은 좀 부담을 줄여서 월세를 좀 낮게 받을 수 있게끔 정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오피스텔 소형주택에 대해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세대 공존형 주택, 부모와 자녀가 공동 거주할 수 있는 곳에 어떤 혜택을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을 공급을 진행을 하겠다. 라는 내용인데요.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어떤 이제 부모와 자녀가 같은 건물에 다른 층에 사는 거죠. 다른 층에 살게끔 뭐 이런 것들을 좀 정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 간의 어떤 격차를 좀 줄이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GTX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이준석 후보의 정책이었는데요. 다른 것보다 왜곡된 부동산 규제 철폐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이거는 뭐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게 청년 든든 출발 자금제도 이거를 말을 했는데요.
고졸 이하 대상 최대 5천만 원 저리 대출을 1.7%대로 제공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은 이제 5천만 원 미만에 이제 5천만 원 밑으로 해서 청년들 주거를 이제 지원을 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추후에는 학자금 대출로 전환을 할 수 있게끔 고졸이와 어떤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로 이것으로 이번 주 한 주간 부동산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